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이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아져서 성인들은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한창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홍율표 모래놀이 상담 전문가와 함께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또 이제 방학을 맞아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뭐 좀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가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이미 많은 가정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보면 가족 내 갈등이라든지 불화 문제로 인한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기 상담의 경우에는 이제 자살이나 자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관련된 상담도 최근에 늘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벌써 자해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가정 안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 역을 난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작년에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 중에서 가족 문제가 전년 대비 75%가량 늘어났고요.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상담이 7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도표상에서도 보이실 텐데 아이들의 호소 문제 중에서 가족 문제라든지 정신건강 문제가 급격히 상승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상 아이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런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이런 삶의 변화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관련돼서 제가 통계 자료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네. 최근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것, 그리고 생활 리듬이 깨지고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 등을 가장 힘들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통제와 예측이 불가능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활동이 제한된 일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역시나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외로움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마스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이제 뭐 필수품인데, 근데 마스크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어떤 정서나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가까운 지인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만 2세 아이가 이제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한국 나이로면 이제 3살이잖아요. 네. 이 시기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언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어도 이제 한 문장, 두 문장 연결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아이가 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정말 이제 걱정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단순히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정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점은 관련된 연구도 이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제가 좀 그래요?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와 얼굴을 최대한 마주하고 그걸 통해서 상호작용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입 모양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아이와 계속 시선을 마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거라든지 정서적인 정보가 이게 굉장히 차단이 돼요. 네. 그렇죠.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적인 맥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파악을 이해하고 하니까요. 네. 인식을 하게 되는데 네. 아이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웬만하면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정확하게 아이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감정을 읽어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아이는 상대방의 눈이나 몸짓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요. 아이들은 매우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네. 늘어나고 또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 모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하게 어떤 사용 시간 자체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사용량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아이들과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해보면요. 실질적인 문제는 그 뒤에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울이라든지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아니면 학업이나 가족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 모습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하시기도 하고 또 꾸짖고 나무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네. 가지고 네. 어떤 제재나 질타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것 같을 수는 있을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고려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존의 아이들이 갖고 있던 문제에다가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가지고 부모님과 갈등하게 되는 양상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기는 오히려 이제 아이가 스마트폰을 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의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결국 이것을 기회로 통해서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되면서 결국 아이가 힘든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공감하면서 이제 힘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해도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너무 어려우시다면 주변에 이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체에 감사했지만 이 시간이 네.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화도 내게 되고 또 그런 모습 보면서 반성도 하고 이런 게 반복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공교육과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같이 공동 양육을 해왔던 거였는데 네. 이러한 어떤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잖아요. 이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어떤 양육에 대한 부담도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는 부모대로 여유가 없고 아이는 아이들대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들께서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꼭 좀 가지셨으면 나를 좋겠어요. 위한 시간. 네. 네네. 그것들이 결국 여유를 좀 줄 수 있고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랜 기억으로 남아서 좀 트라우마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19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제가 PTSD라고도 말하는데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외상 후 성장이라는 용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는 이제 외상 사건으로 인해서 몸이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를 이겨내고 얻게 되는 어떤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 즉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방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지금의 위기를 대처한다면 어떤 트라우마가 아니라 성장통으로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더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성장통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모래를 이용한 놀이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심리 상담도 하지만 네네. 이제 모래놀이 상담을 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것은 이제 나무 상자 한 50cm, 70cm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 상자에 모래를 담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소품들,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작은 장난감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몰랐던 마음, 저희가 이제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랄까, 기억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래놀이는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상자 안에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있던 것들을 표현하게 되면 그 본인 마음에 있던 어려움이나 갈등을 이제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이제 손을 통해서 연습하듯 또 놀이하듯이 이거를 극복하는 기회를 이 안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시 현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많은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치료 케이스를 보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례를 하나 좀 소개하려고 가지고 네. 왔는데요. 네. 네.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했던 아이인데 이전 학교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강제 전학을 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원치 않는 전학을 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기 되게 싫어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과 갈등도 계속 생겼고 이제 수업도 이제 거부하면서 들어가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마음을 쓰고 사랑으로 품어주셔가지고 나름 이제 학교에 적응한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의도치 않게 제법 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아이와 이제 모래놀이 작업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이가 만든 상자인데요. 늪지대에 빠진 자동차였습니다. 아이 표현을 좀 들려드리면요. 올라가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풀 악셀이 밟고 있는데 안 돼요. 가고 싶은데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나오는 장면들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간에 보신 장면은 미로처럼 꾸민 장면인데 이곳엔 범죄자를 집어넣어요. 미로라서 돌아다니며 탈출구를 찾아야 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바다예요. 네. 못 나가요.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이가 참 좌절스럽고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참 걱정스러웠는데 놀랍게도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그 마지막 장면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라이온킹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주인공인 사자 심바의 탄생 장면을 축하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만들면서도 본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아이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었던 장면 같습니다. 현재 이 학생은 본인이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굉장히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있고요. 네. 학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성장통을 잘 이겨내고 또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 보시면서 선생님도 많이 뿌듯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께 당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네. 모래놀이를 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만드는 패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앞선 사례에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죽음으로 표현되는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탄생으로 설명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견뎌낸다면 이를 극복한 뒤에 새로운 탄생이 따라온다는 것인데요. 이런 점은 실제 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사실 모두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꿋꿋하게 함께 극복을 해나가면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탄생의 순간이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 간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코로나로 몸도 맘도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와이드뷰 시간에는요, 홍율표 모래놀이 상담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충북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다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시장실 진입을 시도해 극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집단 투신까지 예고했는데 충주시는 행정 대집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오는 23일까지 새 도당 위원장을 뽑기로 하고 선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비수도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거리두기가 느슨한 비수도권으로 원정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어서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이런 확산세를 좀 막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휴가철 얼마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코로나 확산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3밀 피하기 등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한 하루 그리고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5분에 또 기분 좋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